이인철 변호사의 또 영어 공부법. 오늘 친구가 왔으니까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럼 우리 친구분 유학 갔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미국 변호사 시험 보니까 결국은 영어가 문제더라고. 맞아. 이 한국말은 다 이해가 돼. 제가 한국 변호사니까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한국보가 비교하고 한국말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영어로 문제를 풀고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친구가 캐나다에서 유학했죠. 영어를 잘했어요? 처음에 갈 때부터? 아니요, 잘 못했죠. 고등학교 때 별로 공부 안 했죠. 영어는 잘했습니다. 아, 영어는 잘했어요. 네, 영어는 잘했습니다. 그래도 유학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수업을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 성문종합 영어라고. 맞아, 성문종합 영어, 성문종합 영어. 제가 그거를 맨투맨도 있었고. 맨투맨도 있었고. 저는 성문종합 영어를 7번을 완독을 했습니다. 오, 야 그거 쉽지 않은데. 네, 영어는 좋아했구나. 읽고 그래도. 쓰는 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기초가 있었구나 그래도. 읽는 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뭐 그런 건 이제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어다 보니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고, 이제 유학을 가서는 그냥 바보죠 뭐. 뭐 이게 안 되니까 네.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주로 안 되니까 그죠. 리딩하고 이건 되는데. 예, 대충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하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예, 누가 말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맞아. 답답해 나도 그럴 때. 내가 뭘 원하는데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저는 제 경험은 제가 영어 공부 시작한 건 화가 나서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화가 나서. 아니 내가 일단 들었는데 화장실에서 그걸 느꼈다고 하는데 네. 화장실에서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화장실을 이제 갔는데 네. 화장지가 없어서 화장지가 없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화장지라는 게 영어로 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티슈 하면 안 될까요? 티슈라기보다는 토일렛 페이퍼죠. 아 토일렛 페이퍼. 그래서 티슈는 이런 티슈를 말하는 거죠. 예. 맞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을 닦는 걸 티슈라고 얘기하고 토일렛 화장실에서 쓰는 건 토일렛 페이퍼라고 하는데 화장지가 없다는 말을 못해서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좀 멘붕이 왔구나. 멘붕이 많이 왔죠. 화장실에서 깨우쳐 득도한 거네. 내가 그죠. 영어 공부에서 필요성을.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영어 공부를 진짜로 심각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때서부터 이제 마인드를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행동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죠. 어떻게 바꿨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부터 이건 영어로 뭐라 그러지? 이건 영어로 뭐라 그러지? 보이는 거부터? 예. 그거부터 이제 계속 시작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이게 뭐 핸드폰이 아니라 뭐 셀룰러 이런 식으로. 그죠. 셀룰라폰이다. 뭐 셀폰이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 이죠. 내 주변에 가까운 것서부터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하지를 하는 습관을 이제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외워요. 그렇지. 내가 아는 단어는 잘 들리죠. 그죠. 아무리 문맹이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말하듯이. 네,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을 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각. 이건 뭐지? 어떻게 표현하지? 이건 뭐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러 가서도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지? 어떻게 주문해야 되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안 해보는 거랑 수없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 나 영어를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본인 주변에 있는 걸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하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 해볼까? 이건 랩탑이고. 예, 랩탑, 뭐 노트북. 이건 일단 마우스인가요? 예, 이건 마우스인데 마이스라고도 하죠. 그럼 복수형 아니에요? 마이스는 작은 애들. 마우스는 좀 큰 애들. 그러니까 마우스도 큰 게 있고 작은데 일반적으로 마우스라고 하는데 이걸 마이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의 거를 하자. 예.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문어를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그럼 문어는 영어로 뭐라고 하지? 옥토퍼스. 네.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오징어를 먹었어. 그럼 오징어는 뭐라고 하지? 뭐 이런 것들. 오늘 뭐 등심을 먹었어. 등심은 영어라고 뭐라고 하지? 일단 내가 생활부터 그쵸? 생활 영어부터 하자.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조금씩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영어로 뭐라고 했지? 라고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생각을 하자 영어로. 계속.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저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가 이제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 영어 실력이 그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장하는 거죠. 예. 확 늡니다. 그냥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이게 느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영어
능력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단어 같은 거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알겠어. 아, 사전도 보고. 근데 내가 항상 걱정되는 건 뭐냐면 내 말이 문법적으로 맞는 거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문법이 완벽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좀 문제긴 한데 시험을 위한 영어를 가리킵니다. 그렇지. 시험을 잘 보려고. 문법이 중요한 영어를 가리키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를 하는데 문법이 틀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를 하는데 문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었어요 밥? 하면 우리나라는 다 말이 알아듣니까. 틀렸죠. 네. 근데 외국 사람도 알아듣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어디 가요? 지금 그렇죠. 어디 가요가 맞는데 어디 가요? 다 지금 다 알아듣잖아요. 외국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문법이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저희가 물어보자. 아 먹었어요 밥?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하면 그때 내가 교정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얘가 거죠. 제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죠. 그럼 그게 딱 깨닫는 거다. 아, 내가 뭐 틀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해야지. 그죠. 그게 계속 반복 연습이 되다 보면 확입니다. 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쉽게 말하면 뭐 몇 달이면 금방 늘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몇 달이면 금방 늡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 현지에서 그렇게 해야지 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늘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1번. 두 번째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소통을 하려고 해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왜냐면 언어 자체는 소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소통을 하면 미국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 그럼 내가 소통을 어떻게 해? 뭐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럼? 아니요.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인터넷으로 있습니다. 이제 뭐 AI 요즘 채팅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AI에다 넣어보기도 하고 맞아. 정 아무도 없으면 AI에다 넣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친구나 영어를 하는 사람이나 서로 우리 영어로 해보자. 예. 맞아. 한번 틀리더라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나중에 만큼 훌륭하게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시험, 미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도 하나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모여서 몇 년의 기간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듯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 안에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로마는 하나쯤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런 명언 같은 것도 평상시에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저거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좋죠. 생각하고. 뭐 우리 친구들하고 탕수육을 먹었어. 탕수육은 영어로 뭐라고 하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너무 거창하게 이런 맞아. 엄청난 영어 원문서를 들고 내가 이거를 공부하겠어라고 하면 영어 실력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시험을 위한 영어냐 아니면 소통을 위한 영어냐를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험을 위한 영어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외워야 되고요. 예. 소통을 위한 영어는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 뭐 이런 거나 뭐 제가 이제 아까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영어 공부 꽤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도 굉장히 리딩도 많이 되고 사실 뭐 객관식 같은 경우도 200문제 보거든. 200문제 짧은 시간에 다 봐야 되고 또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6개를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쓰면서도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지금 막 이렇게 헷갈려. 근데 막 썼거든. 막 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붙었는데 저도 막 쓰면서 이게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맞습니다. 이게 내가 평상시에 내 능력을 초월했던 것 같아. 막 쓰면서 영어를 내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막 문장이 써져. 신기하게. 이게 뭐 문법이 맞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키워드 다 들어가고 막 쓰니까 이게 합격이 되더라고요. 이 무아지경이란 말이 맞아요. 맞나 틀렸나 걱정하지 말고 맞아.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 이 글도 언어도 다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좀 틀리더라도 맞아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히 전달이 되면 그러면 됩니다. 맞아요. 오늘 뭐 영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문법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자. 그게 이제 뭐 AI와의 채팅이 될 수도 있고, 뭐 미드를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추천하는 뭐 우리 한국에서 뭐 학생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성인도 영어 공부 많이 하는데 추천하는 영어 공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는 뭐 미드나 미드를 많이 보면 뭐 섀도잉 같은 거 많이 해요. 뭐 미드도 뭐 사실 미드 보면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미드를 공부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게 힘든데 제일 좋은 방법은 미드 중에서도 일상생활이 나오는 뭐 프렌즈 같은 거, 예, 프렌즈 같은 거 일상생활이 나오는 그런 게 좋다. 미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는 자막이 같이 나오는 걸 보시는 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자막? 한글 자막이든 영어 자막이든 둘 다 필요합니다. 한글 자막이 나오면 한글 자막, 영어 자막이 나오면 영어 자막. 근데 그 배우가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소리가 뭐라고 표현하나? 예.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그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빨리 알아듣고 싶다 그러면 그 소리에 집중하세요. 저 사람이 뭐라고 발음하는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Do you want a coffee 그러면 그냥 Do you want a coffee 듣지 말고 그냥 Do you want a coffee 이런 식으로 들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소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 배우가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어차피 모국어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소리를 듣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아기 때 엄마, 아빠 뭐라고 썼는지 문법 안 따지고 듣잖아. 문법 안 따지고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가 수만 번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흉내하다 보니까 엄마, 맞아요. 아빠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제일 쉬운 재밌게 하는 영어 공부는 미드를 보되 미드를 일상생활에 관련된 미드를 선정해라. 두 번째는 자막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그 배우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라. 그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리를 냈는데 이게 이 뜻이구나. 소리를 뜻으로 들어라. 소리 흉내내서 한번 따라해보고 자막을 보면서 이제 네, 맞습니다. 미디어 공부법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제일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써보는 겁니다. 한번 써보자. 미디어에 있는 자막의 내용을 써보자는 거죠. 한번 써보는 겁니다. 컴퓨터를 쳐보거나 이런 거 같은 거. 컴퓨터로 쳐보거나 써보거나. 근데 컴퓨터보다는 쓰는 걸 저는 더 추천합니다. 저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써보는 게 치는 것보다. 쓰는 게 사실 타이핑보다 뇌를 5배 정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좋은 펜 이런 거 한번 구해가지고. 그래서 쓰면서 본인이 한번 해보면 그 미디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영어 실력이 일치월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 상황에서 그 배우가 했던 그 소리를 흉내내면 되거든요. 맞아요. 커피숍에서 그 배우가 뭐 커피를 주문할 때 이런 소리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흉내내면 돼요. 그 소리가 I want Americano였으면 그 소리를 흉내내면 돼요. 인토네이션까지. 예, 그 소리를 흉내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소리를 흉내낸다. 소리를 흉내내려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노래 소리를 듣고 그렇지, 그대로 따라하듯이. 따라 부르는 것처럼 맞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팁 같은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오늘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꿈을 이루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